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5월에는 중순까지 청약하는 종목이 매우 적습니다. 다음 주도 공모주는 한 종목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노브랜드입니다. 조금 전에 수요 예측이 발표가 되었으니까 청약을 해볼 만한 종목인지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공휴일이죠. 그래서 환불금은 금요일에 지급이 되고 환불기간은 3일이 됩니다. 물론 주말을 끼고 청약하는 4일짜리보다는 환불기간이 하루 짧긴 하지만 그래도 환불기간이 3일이라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는 노브랜드밖에 청약하는 종목이 없으니까 상장일에도 다른 종목과 함께 상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상장 일정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살펴볼 텐데 제가 5월 공모주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노브랜드가 이마트에서 볼 수 있는 그 회사가 아닙니다. 이 노브랜드와 저 노브랜드 한글 이름은 같지만 영문 이름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노브랜드는 의류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해외 글로벌 의류 회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고객사 중에서 갭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매출의 30%가 갭에서 나오고 있고 주로 니트 소재나 우분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의류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본인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즉 위탁 생산해주는 회사들은 본인들이 단순한 하청회사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노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고객사의 제품을 단순히 위탁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과 기획까지 본인들 주도로 하는 기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ODM을 넘어서는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라고 분류를 해두었던데 공모주로 상장하는 종목들을 보면 모든 회사가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PR을 하거든요. 뭐 대부분 부풀려서 홍보를 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노브랜드도 본인들은 다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과 얼마나 차별화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3년간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22년의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23년에 조금 부진했습니다. 매출액도 줄어들었고 특히 이익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매출액이 4,600억 원이었는데 순이익은 8억 원 뿐이었으니까 간신히 적자를 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타이밍에 맞추어서 상장을 추진하거든요. 노브랜드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에서 상장하기 때문에 자산을 기반으로 밸류를 책정하는 PBR 방식으로 공모가를 책정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공모가를 볼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일단 이 정도로 파악을 해두고요.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서 조금 더 체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1076대 1이었고 2044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리고 임무합격 비율이 4.5%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 청약을 했었던 ICTK보다 약간 저조했지만 그래도 뭐 그럭저럭 무난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합격은 수량 기준으로 4.5% 신청이 들어왔고요. 건수 기준으로는 3.6%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확약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았잖아요. 오랜 기간 보유하더라도 괜찮을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하튼 최종 배정에서는 확약이 15% 정도까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브랜드와 비슷한 종목이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었는데 가방을 위탁 생산하는 동인기현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동인기현이 상장할 때는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뜨거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애매한 종목들은 수요 예측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었는데 동인기현 당시에 기관 참여 수가 463개였고 확약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도 시세를 주지 못하고 조용히 상장을 했었거든요. 여하튼 노브랜드 동인기현보다는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으니까 상장일에는 그래도 괜찮은 시세가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공모가가 크게 초과가 되었는데요. 분명히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한풀 꺾였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지르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14,000원으로 정해지면서 상단 가격 27%를 초과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약간 가격을 적극적으로 써내지 않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손해를 보기 전까지 기관들은
계속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노브랜드 작년 순이익이 8억 원이었거든요. 공모가 기준 PER 136배로 상장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공모가가 적정 밸류인지 PER 방식으로는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관사에서도 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비교하는 PBR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더라고요. 유사 기업으로는 한세실업, C사이트, 그리고 태평양물산으로 의류를 위탁 생산하는 경쟁 기업을 세 군데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사 기업 세 곳과 오늘 오전 주가를 기준으로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PBR로 밸류를 계산해 보니까 노브랜드 공모가 기준 PBR이 1.3배 정도로 상장합니다. 즉 본인들의 순자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약 30%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유사기업 중에서는 태평양물산이 PBR이 1배 미만으로 노브랜드보다 밸류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한세실업은 거의 비슷한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C사이트 PBR이 2.4배니까 노브랜드보다 PBR 배수는 꽤 높은데요. 그래서 유사기업들의 PBR 편차가 조금 크기 때문에 공모가가 적절한지 PBR 배수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BR은 주로 금융 쪽 기업들이 밸류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과연 이런 의류를 만드는 기업을 PBR 방식으로 밸류를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올해 실적은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요. 요즘에 증권신고서에 최근 실적까지 모두 기재를 해두는데 노브랜드도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재를 해두었거든요. 화면 보시는 게 올해 1분기 실적인데요. 1분기에 매출액이 약 1,500억 원, 순이익은 78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1분기에 작년 순이익의 10배 정도가 개선이 되었으니까 일단 올해는 괜찮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남은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1분기 정도로 실적을 낼 수가 있다면 이론적으로 올해 순이익은 314억 원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78.5억 원이었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314억 원으로 계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3.7배밖에 되지 않으니까 공모 가격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좋은 모습으로 상장하려고 1분기에 실적을 몰아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분기에는 1분기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총 120만 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30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 우리사주조합에 따로 배정된 수량은 없습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7,500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고 풀청약하려면 증거금 5,2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증거금 14만 원 필요하고요. 삼성증권도 청약수 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의무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상장일에 182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의 22% 물량입니다. 거기다가 유통금액도 255억 원으로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약 8% 정도로 66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명단을 한번 보았거든요. 특이하게 최대 주주가 물량을 매도합니다. 이름을 보니까 아마도 최대 주주의 친척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최대 주주와 관계인들은 최소 6개월은 보호회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상장일부터 본인 물량을 매도하겠다고 보호회수를 걸지 않았으니까 뭔가 가족끼리 사연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분이 21만 주로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기존 주주도 아마 개인 주주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전부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런 부분은 약간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 우선주, 전환 사채가 남아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물량이 144만 주 정도 되니까요. 전체 주식수의 17% 정도 되는 큰 물량이 추가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물량들이 보통주로 전환 신청을 하더라도 상장일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전환 우선주는 한 달간 보호 예수가 걸리고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상장하기까지는 약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런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상장일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공모가 기준으로 상장하기 때문에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노브랜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청약을 조금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상장일에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90% 가격으로 환매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주당 1,400원 정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분위기가 다운되었다고 해서 아직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부분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5월에 상장했던 종목들 4월보다는 시세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적자로 상장했던 종목들은 평균 50% 정도 시세가 나왔었고요. 실적이 흑자였던 코치비나 마린솔루션은 그래도 공모가 2배 근처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나왔던 흐름이 다음 주부터 상장하는 종목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쉽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종목도 균등만 청약을 해볼 생각인데요. 유통 물량이 가볍다는 장점은 있지만 노브랜드의 사업이 인기가 많은 섹터는 아니고요. 그리고 환불 기간이 3일이니까 비례 청약은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ICTK가 상장하니까요. 이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5월 말에 청약하는 종목들 다시 비례까지 할지 말지를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일요일 저녁에는 5월 파킹 통장을 정리를 해볼 테니까 주말 동안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일요일 저녁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